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기관기자재 연구팀에 근무하는 김진영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EU에서 그 해운 분야를 그 EU ETS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포함 여부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채택을 승인을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뭐 뉴스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 육상 쪽에서 많이 이제 시행이 오랫동안 되어 왔지만 해운 분야에서는 좀 생소한 분야라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그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영향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자료의 그 목차는 일단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현재 탄소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해운 분야에 대한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한 뭐 내용과 그 다음에 전망,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출권 거래제는 기존의 환경 규제는 어떤 그 피규제자한테 얼마의 그 어떤 오염 물질을 줄여라 해서 자기들이 무조건 이제 직접 줄여야 되는 그런 제도였으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서로 간에 그 뭐 어떤 더 줄였는 양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더 줄여야 되지만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뭐 피규제자한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피규제는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배출권에 대한 이제 상호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하나의 감축 방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십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 전보다는 도입 후에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동일한 감축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간단한 이제 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배출권 거래제 환경 규제 하에서 기업이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있고 각자 이제 100톤씩 감축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두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100톤씩을 직접 줄여야 됩니다. 근데 A 기업은 1톤을 줄이는데 10불이 들고 B 기업은 1톤을 줄이는데 30불이 든다고 하면 A 기업은 100톤을 줄이는데 총 1000불이 이제 비용이 나오고요. B 기업은 100톤을 줄이는데 3000불 해서 총 감축 비용이 4000불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A와 B 기업의 감축 비용 10불과 30불 사이에 20불로 배출권 가격이 정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기업은 자신들이 직접 감축을 하는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감축 목표치보다 더 추가적으로 감축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B기업은 배출권 가격보다 자기들의 직접 줄이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직접 줄이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A기업은 자기들의 감축 목표인 100톤에 추가적으로 100톤을 더 줄여서 200톤을 톤당 10불에 줄였다고 하면 비용이 2000불이 나옵니다. 근데 B기업이 자기들 감축 목표인 100톤을 배출권 시장 가격인 톤당 20불에 A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했기 때문에 A기업의 최종 이제 감축 비용은 0이 되는 거고요. B기업은 배출권 구매 비용인 2000불이 이제 감축 비용이 돼서 총 그 감축 비용은 2000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듯이 도입 전보다 도입 후가 더 이제 비용 효율적 작은 비용으로 같은 200톤을 줄였다. 그리고 각 기업 A, B의 감축 비용도 A는 1000불에서 0원, B 기업은 3000불에서 2000불 이렇게 이제 더
낮은 비용으로 감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요게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간단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자기들이 줄여야 되는 배출 허용치 안에서 배출권을 할당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호 거래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배출권 거래제 기존 EU ETS라든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그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조직 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참여자가 별도의 감축 사업을 해서 나오는 감축량을 인정을 해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배출권 공급을 차지를 하게 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온실가스 감축 외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발생된 배출권을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교토의정서에서 얘기를 하는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 또는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배출권 할당을 위해서는 배출 허용량, 즉 캡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캡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적용한 해가지고 이제 정해지는데요. 기준 배출량은 과거 배출량 또는 과거 효율성 지표 값을 가지고 기준 배출량을 잡고 여기에 이제 감축 목표를 적용합니다. 즉 기준 배출량이 100%가 되는 거고 감축 목표 10%가 적용이 됐다고 하면 배출 허용량은 기준 배출량 대비 90%가 배출 허용량으로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배출 허용량 안에서 이제 배출권이 이제 할당이 되는데요. 이 배출권도 이제 공짜로 이제 주는 무상 할당 그리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유상 할당이 이제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항공 분야는 EU ETS 적용을 먼저 받고 있는데요. 항공 분야 사례를 보면 현재 15%가 이제 유상 할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85%가 무상 할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시장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2021년 그 중국의 국가 배출권 거래제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31개의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30개의 탄소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이제 각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현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규제를 하는 산업 섹터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해운 분야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은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제 탄소 시장 규모입니다. 탄소 시장은 2011년 1,760억 불로 이제 최고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요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19년도 전 세계 조선 시장 전체 수익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 때 유럽이 이제 탄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인데 2012년에 유럽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규모가 대폭 이제 줄어들었고요. 2019년 최근 기준으로 450억 불. 이 정도는 2018년도 한국 해운 시장 전체 수익의 1.5배 정도 달하는 규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이제 가격 동향입니다. 올해 8월 31일자 기준으로 EU ETS 배출권 가격은 약 4만 원, 그리고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2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배출권 가격은 주식 가격처럼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매일 이제 변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두가 EU ETS 인데 그 전에 이제 IMO 차원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IMO에서는 그 IMO GHG 스트래티지라고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장기 그 IMO 스트래티지의 중기 감축 조치에 이미 시장 기반 조치라고 하면
배출권 거래제뿐이 아니고 탄소세와 같은 시장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중기 감축 조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IMO 차원에서도 글로벌 시장 기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IMO 상에서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10년 전에 그 시장 기반 조치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제도들이 총 8가지 정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적은 이 MBM 도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외부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해운 배출량을 감축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말은 이 MBM 제도들은 어쨌든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돈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GHG 펀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탄소세는 선박이 연료를 구매할 때 연료 공급자한테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서 그 세금이 IMO상에서 펀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유상 할당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분야 배출권 거래제는 당연히 이제 유상 할당이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할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EU ETS 같은 경우에도 EU에서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2013년에 이미 EU에서는 해운 분야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단계 감축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감축 전략이 선박 CO2 배출량 보고 강제화라고 해서 2018년부터 EU MRV 제도가 요거 때문에 이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미 2018년도, 2019년도 EU 기항 선박에 대한 CO2 배출량 데이터가 집계가 됐기 때문에 해운 분야 2단계 감축 전략인 해운 분야 감축 목표를 EU 차원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U ETS가 마지막 3단계 전략인 선박 감축 조치 시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채택된 EU ETS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거는 이제 그 포함 여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법령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언론 보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 거고요. 적용 대상은 당연히 EU MRV와 연계된 다음 단계가 EU ETS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5,000DT 이상 선박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유럽 내 운항, 즉 유럽 국가 비트윈 EU 또는 EU 항에서 정박 중에 배출한 양에 대해서는 규제가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결정된 거는 EU로부터 출발을 하거나 EU로 도착을 하면서 배출한 운항 배출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감축 목표는 에너지 효율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 근데 여기에서 언론 보도 자료는 이제 기준 연도를 2018년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IMO GHG 스트래티지에서는 기준 연도를 2008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시행일은 2022년으로 지금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상 할당을 통한 수익으로 오션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 경과는 EU 파리어멘트 플래너리에서 9월 달에 해운 분야 EU ETS 편입이 포함된 EU MRV 레귤레이션 개정안을 승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커미션에서는 현재 법령 초안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된 법령 초안은 최종적으로 EU 카운슬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시행이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발되는 그 법령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시행 방법은 이제 조금 상이한데 EU MRV와 같은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나오게 되면 EU 카운슬 승인 이후에 즉시 EU 전 회원국에 이제 발효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이제 그 EU ETS 산업 분야 EU ETS라든지 항공 분야 EU ETS는 전부 다이렉티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동일하게 다이렉티브로 나오게 되면 카운슬 승인 이후에 EU 회원국 비준 이후에 발효 시행이 되고, 이 말은 비준을 한 EU 회원국에서만 이제 규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공 분야 이제 EU ETS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일단 항공 분야는 2012년부터 도입이 적용을 받았고, 기준 배출량은 2004년에서 2006년 평균 배출량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차 거래 기간인 2012년에는 3% 감축 목표가 적용이 돼서 97%가 배출 허용량으로 설정이 됐고요. 이 배출 허용량 안에서 85%가 무상 할당, 15%가 경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거래 기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감축 목표가 더 강화가 돼서 5% 감축 목표가 적용이 됐고, 95%의 배출 허용량, 그리고 그 안에서 82%가 무상 할당, 그리고 3%는 급속 성장 항공사 또는 신규 진입자를 위한 할당을 위해서 특별 할당량이라고 이렇게 따로 놔뒀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15% 경매 할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 무상 할당량은 이제 항공 분야는 벤치마크법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조금 요 자료를 수정을 못했는데, 일단 무상 할당은 벤치마크 밸류를 구합니다. 벤치마크 밸류는 무상 할당 배출량, 톤 CO2 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나누기 2010년도 항공 분야 전체 톤 킬로미터 자료를 가지고 무상 할당 벤치마크 밸류 톤 CO2 per 톤 킬로미터 단위로 나오는 벤치마크 밸류를 이제 EU 쪽에서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 벤치마크 밸류 곱하기 해당 항공사의 2010년도 톤 킬로미터 자료를 곱해주면 자신들이 받는 무상 할당량 톤 CO2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배출권 거래제 영향입니다. 일단 그 EU MRV 2019년도 저희 한국성급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전체 이제 EU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상 비용을 추정을 했고요. 일단 그 총 EU에 기항을 했던 그 선박들의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1억 3,800만 톤입니다. 이 중에 인트라 EU를 운항한 배출량은 32%, 항해 정박 중의 배출량은 6%, 그리고 EU 입출항 배출량은 62%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항공 분야처럼 유상 할당량 15%, 그리고 감축 목표 5%를 적용을 했을 때 유상 할당 인트라 EU와 정박 중의 배출량만 고려를 하면 유상 할당되는 양은 750만 톤 정도 됩니다. 여기 750만 톤에 현재 배출권 가격 32불을 곱해주면 유상 할당을 위해서 해운 분야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연간 2,780억 원으로 나옵니다. 다음 EU 입출항까지 모든 배출량을 다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 할당을 위해서 해운 분야가 7,314억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해운사 기준으로 이제 EU ETS 예상 비용을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특정 선박을 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선종별 평균 배출량을 가지고 했습니다. 벌크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트라 EU 포트만 규제 시 유상 할당을 위해서 한 척당 매년 141만 원, 그리고 모든 배출량을 이제 규제받는 경우에는 유상 할당 비용이 1,615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1,097만 원, 8,000만 원, 그리고 오일탱커는 460, 3,72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로지 유상 할당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만을 산정을 한 거고요. 해운 분야가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물동량을 운송을 하면서 나오는 초과 배출량에 대한 비용은 산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실제 비용은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용 산정을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준 배출량을 잡고 정해진 감축 목표 해서 에미션 캡을 이제 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에미션 캡에서 정해진 무상 할당 비율 그리고 유상 할당 비율 그리고 실제 이제 예상되는 배출량 에미션 캡을 초과해서 하는 배출량 해서 초과 배출량에 따른 이제 배출권 구매 비용 그리고 경매에 따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해당 EU ETS 적용에 대한 총 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권 가격을 가지고 연료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영향도를 가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 이제 배출 계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유종도 그대로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HFO 1톤은 3.114 이산화탄소 톤을 가집니다. 그래서 HFO 가격을 이제 톤당 300불이라고 보면 CO2 가격은 HFO 톤당 99.7불이 나옵니다. 뭐 톤당 32불 배출권 가격 기준에서요. 그러면 이제 연료 가격 대비 최소 30% 영향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을 하거나 또는 추가 감축을 했을 때는 연료 가격 대비 30%의 비용 또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해운 경쟁력에서는 환경 대응 편익을 얼마나 발생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해운 경쟁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내부 처리를 하느냐 운임료에 전가를 시키느냐 이 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경쟁력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가지고 탄소시장 참여나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같은 신규 사업 분야가 발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 EU MRV는 단순 보고인데 이제 EU ETS에서는 배출량에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이제 요구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편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그 친환경 선박 또는 연료 절감 기술의 어떤 그 베네핏 부분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촉진이 되는 영향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